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노무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관련 이슈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앵커님, 혹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이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좀 시드머니가 있으시다 보니까 관심이 가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시드머니는 없어서 재건축 관련된 이슈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건설 주가를 크게 밀어올렸던 이슈가 바로 재건축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왜 이렇게 재건축이 항상 핫한 키워드가 되는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요. 바로 28일 현대건설이 이 재개발 이슈와 관련해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입니다. 관세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한때 미증시에 쏠렸던 관심 그리고 자본들이 살짝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는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저는 결국 부동산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8일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정비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총 공사비 8,700억 규모의 상당한 딜이었습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현대건설 주가 52조 신고가 갱신했었습니다. 41,650원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죠. 네, 그렇죠. 이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저는 시드머니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주식 투자까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별로 섹터가 나눠져 있다고 해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서울 주요 재건축, 재개발 공사 수주를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기재값이 상승하고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초고층 등 하이엔드급 추진 단지에서는 높은 공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상징성이 높은 한강변 단지의 경우 그 아파트 브랜드의 간판 효과를 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 재건축 이슈를 논할 때는 바로 압구정 아파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아파트 지구가 바로 6월부터 시공사 선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 타자는 압구정 2구역이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9, 11, 12차가 있는 부분이죠. 6월에 입찰 공고를 낸 뒤에 이제 9월에 선정 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구역은 특히 최고 65층, 2,571가구로 들어설 예정이고요. 초고층 설계가 개정이 된 만큼 공사비는 평당 최소 1,000만 원에 총 공사비만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서 현대건설의 주가 크게 밀어올린 들의 공사비가 8,700억 정도였는데 그 2배에 달하는 금액인 만큼 시공사 선정 결과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매치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건설사는 최근 압구정 수주 영업을 위한 현장 사무실도 열었다고 합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실부터 이례적으로 굉장히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등 굉장히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역시 압구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이쪽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이 빅매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현장 사무실을 열었다는 점에도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2구역 내 아파트 자체를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서 조합원을 따로 응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 내 압구정 재건축 영업팀을 따로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TF팀을 꾸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아마 다른 건설사가 그 입찰 경쟁에 뛰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이유가 이 딜을 어디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각 주의 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이렇게 빅매치 형성된 구역은 둘 중 어느 쪽에 베팅하면 좋을지 그 결정이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과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어느 쪽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살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압구정 2구역 조합원이시라면 더욱더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무 아나운서 또 재건축 관련해서 전해주실 소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 10월쯤에는 성동구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 2지구가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두 구역 모두 최근 총회에서 최고 총수를 65층 내외로 하는 것이 가결이 됐습니다. 1지구는 규모 총 3,000가구, 공사비 2조 원대로 책정이 됐고요. 2지구는 규모 총 2,600가구고 1조 7천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지구의 경우 앞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경우처럼 빅매치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이 맞붙을 전망입니다. 네, 역시 이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주 경쟁이 치열하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렇게 각 건설사들이 랜드마크 단지의 수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거겠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메인 아이템이었던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좀 크게 하락하면서 모든 건설사들이 이런 랜드마크 단지 수주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자재값이 급격하게 오름에 따라서 10대 건설사의 평균 원가율은 2022년 80%에서 지난해 90% 이상으로 정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조합과 공사비의 갈등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제 박리담회보다는 수익성 높은 한 곳을 집중해서 하자. 이게 요즘의 건설사 논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한강변 단지 하나를 선점을 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려는 그런 전략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레미아 원베일리,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런 것들이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장 나도 관심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아마 이런 쪽에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아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말을 해주신 만큼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정말 너무 장기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님, 아까 말씀드린 성수전략정비구역 처음 얘기 나온 게 언제인 줄 아시나요? 언제죠? 가늠이 전혀 안 되는데요. 우리 성수 이쪽을 정비를 해보자라고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09년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은 2009년이면은 이 선정사 시공까지 해서 총 몇 년 정도 걸린 거죠? 거의 지금 16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됐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거기 재건축되는 구역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법하지 않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차피 너 죽기 전까지 안 되니까 기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2009년이면 무아나운서의 거의 일생에 그렇죠. 거의 절반이 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천지개벽할 만한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진 않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관심을 갖다가도 이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소식인 만큼 마지막 소식은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정비사업 수주액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요. 1분기 기준 정비사업 수주액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3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주자들도 수주에 속도 내주고 있는데요. 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DLENC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서울 성북구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공사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총 8,700억 원에 달하는 딜을 따내면서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서울 주요 단지로 수주 활동이 쏠리면서 외곽과 지방은 또 시공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돈이 되고 유명사가 되는 대형 랜드마크 건설에만 시공사들의 그런 노력이 쏠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런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 같으니까 관련 소식 참고해서 언제나 현명하고 즐거운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이슈 그 안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각 개념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들 체크하시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 아나운서와 마켓트렌드 함께했습니다.